물이 있어요, 물. 예를 들어서 여기 액체 상태로 있는 애를 물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H2 해가지고 액체예요, 액체. 근데 이제 액체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렇게 기체로 해서 날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기체가 되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써 있는 것처럼 증발이라고 해요. 증발. 그런데 액체 표면에서는 이 날아갔던 분자들이 액체가 가진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다시 이렇게 액체로 잡아당겨요. 그래서 응축이라고 그러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분자가 날아가느냐, 얼마나 많은 분자가 응축하냐에 따라서 이제 증발 속도 또는 응축 속도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러면 이 증발 속도는 자, 이 증발 속도는 얼마나 잘 날아가느냐 이런 뜻이야. 그럼 이제 물이 어떨 때 잘 날아가요? 그러니까 젖은 빨래가 어떨 때 잘 말라? 온도가 높을 때 잘 마르지?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높으면은 증발 속도가 큽니다. 자, 또 여러분 어렸을 때 보면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 열이 나면 이제 어, 젖은 수건에다가 물을 묻혀서 닦아준다든가 몸을 아니면 에탄올 있죠? 알코올을 묻혀서 닦아줍니다. 근데 왜 에탄올을 갖다 묻혀서 닦아주지? 에탄올이 그만큼 잘 날아가니까. 알았지? 잘 날아가면 그만큼 체온을 잘 뺏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보다는 에탄올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탄올이 물보다 잘 날아간다는 얘기는 그 물질의 분자 간의 인력이 작아서 그래요. 작으니까 그만큼 잘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응축될 때 자, 응축 속도는 뭐냐면 무조건 여기에 따라 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응축 속도는 크게 됩니다. 알겠죠? 몰수가 크면 크다. 자, 그럼 증발 속도는 온도 같고 물질이 한 종류라면 당연히 똑같은 거야. 근데 응축 속도는 달라. 증기상의 물질의 몰수라는 얘기는 이 공간 안에 얘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응축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 뚜껑을 열어놨다고 생각해봐. 자, 뚜껑을 열어놨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날아갔던 애들이 이 뚜껑 연쪽으로 해서 빠져나가겠지. 그제? 밖으로 빠져나가? 그럼 이 안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두면 항상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가 큰 상태가 돼버려.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그림과 같이 마개를 막아가지고 이제 증발하는 걸 방지를 하는데 일단 마개를 막았을 땐 초기에는 증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응축 속도가 좀 작아요. 자, 증발 속도는 온도가 똑같으면 똑같다 그랬죠? 근데 응축되는 속도는 증기상으로 있는 분자들이 좀 많아지면 자, 여기 그림으로 보면 얘 하나인데 한 3개 정도 됐고요. 더 많아졌죠? 그럼 점점점 응축 속도가 커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순간이 가면은 응축되는 속도하고 그다음에 증발하는 속도가 같아지는 상태가 있죠. 같아져요. 자, 같아지게 되면 겉보기로 봤을 때는 증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겉보기는 정지 상태다. 그런데 절대로 가역 반응에서는 정지란 표현을 못 써요. 정지라는 표현을 못 쓴다고. 왜? 정지된 게 아니니까. 알았어. 그냥 단지 증발하거나 응축되는 속도가 같아서. 그러니까 증발 속도하고 응축되는 속도가 같아가지고요.
겉보기를 정지 상태로 보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동적 평형이라고 해요. 자, 동적 평형은 이 단어의 말뜻 그대로야. 동적,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있다. 변화가 있다. 동적이다. 움직임이 있다 이 말이잖아. 그지? 동적인데 움직임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데 겉보기로만 정지 상태라는 뜻으로 평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평형.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액체하고 그 다음에 기체들이 동적 평형을 이루는 것처럼 상태에 대한 평형이라 그래서 이걸 상평형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동적 평형까지 갈 때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는 여기 있는 이 그림과 같아요. 이 그래프. 자, 일단 증발 속도 똑같다 그랬죠? 그다음에 응축 속도. 점점 좀 커집니다. 온도가 T1 냈을 때 이제 T3 이후에서 T3 이후를 뭐라고 하냐면 평형이라고 해요. 속도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T1과 T2, T3에서 이제 일정량의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입니다. 알았죠? 일정량의 물질 넣었을 때 지금 옆에 선생님 물을 집어넣고 수증기에 대한 동적 평형 얘기했잖아. 그지? 그렇다면 용기 안에 있는 몰수 수증기 양 몰수 H2O가 증기로 있는데 이 증기의 몰수를 비교해 보는 거야. T1, T2, T3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느 시점이 가장 많이 날아갔어요. 가장 많이 날아간 시점은 T3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공간 안에 있는 기체상으로 있는 물질의 몰수는 무엇을 보면 되냐면 이거 보세요. 응축 속도. 자, 응축 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간, 다시 말하면 증기로 있는 분자들이 많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응축 속도가 제일 큰 게 T3잖아. 그러니까 T3가 제일 많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일정량,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 몰수에 해당하는 물을 맨 처음에 집어넣기 때문에 전체 몰수는 항상 같아요. 그렇다면 자, H2O가 액체로 있는 몰수는 T1하고 T2하고 T3는 이렇게 돼요.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합하는 건 어느 시점이든 동일해야 되지. 왜냐면 전체 양이니까. 그지? 자, 따라서 요 놈의 양은 수증기가 많으면 요 물이 다시 말해 액체가 없어지고 얘가 적으면 얘가 많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등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아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본 게 물리적 변화에 대한 평형인데 물리적 변화가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융해라는 그 현상이 있는데 자,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애들이 물이 있고요. 설탕이 있습니다. 자, 이 물과 같은 이런
물질을 용매라 그러고요. 설탕 있죠, 설탕. 설탕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설탕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요. 용해라 그러고요. 자, 녹아 들어간 설탕이 있을 거라고. 녹아 설탕이 이렇게 해서 다시 설탕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걸 석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용해화 석출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느 시점이다. 자,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얘도 용해가 일어나고 석출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용해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는 커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용해되는 속도하고 석출되는 속도가 있는데 석출 되는 속도가 점점 커지다 같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겉보기로는 녹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설탕이 사이즈가 좀 줄어든 거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겉보기로는 어떻게 보여? 겉보기로는 또 용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 뭐하다 지금 왔어? 어? 어려운 단어니까 빠지면 안 돼요. 자, 다시 보자.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 같아지는 상태. 그럼 겉보기는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제 이때는 그럼 무슨 평형? 역시 동적 평형. 동적 평형이라 그러는데 용해라는 현상에 대한 평형이라 그래서 다른 말로는 용해 평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겉보기로 정리 상태냐? 예,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 같아서. 같단 말이야. 알겠지? 더 이상 안 녹아. 자, 이런 걸 그럼 뭐라 그래? 무슨 용액이라고 그러죠? 혹시 알아요? 이걸 포화용액이라고.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불포화가 되는 거야. 책 가져왔어? 치현이랑 너랑 치현이랑 친하지? 안 친하냐? 친하냐? 227. 237. 치현하고 뒤에 나오면 뽑아다 줘. 자, 그럼 이걸 포화용액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건 전부 다 포화가 되지 않은 거니까 불포화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 불포화용액.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려운 얘기 아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적 평형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겉보기론 정지인데 용해가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쉽게 실험할 수 있는데요. 흰설탕 있죠. 어? 이제 포화가 됐어. 흰설탕으로. 여기다가 설탕을 더 집어넣어. 근데 그 설탕 집어넣은 건 흑설탕. 갈색 띠는 거 있잖아. 그지? 여기 설탕을 딱 집어넣으면. 자, 그러면은
이 들어간 흑설탕이 여기서 녹아요, 안 녹아요? 응? 녹아요. 녹는다고요? 녹잖아. 동쪽 평형 상태니까. 알겠지? 그래서 흰 설탕으로 포화된 용액에다 흑설탕을 집어넣잖아. 그러면 물이 갈색으로 변해. 그 얘기가 뭐야? 예, 흑설탕을 녹긴 녹는데 흑설탕이 녹을 때 세 개가 녹았다 그러면 백설탕하고 흑설 섞어서 세 개가 속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겉보기로는 같은 거죠. 녹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포화용액은 용해된 일정합니다. 포화용액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용해된 설탕의 양. 그 양은 뭐 질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몰수가 될 수도 있죠. 자, 이게 용해 평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해 평형까지 갈 때 이제 속도도 한번 그려보면 용해 속도. 이 용해 속도고요. 그림은 똑같아요. 뭐랑 같아? 앞에서 봤던 그 상평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선 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때 평형을 가리켜서 용해 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두 가지 평형을 본 거죠. 뭐하고 뭐냐면 상평형하고 그다음 용해 평형을 봤는데 얘들은 전부 다 어떤 변화에 대한 평형이냐면 물리적 변화에 대한 평형이 되는 거야. 알았죠? 물리적 변화. 상평형도 물질의 성질이 안 바뀌고 용해 평형도 물질의 성질이 안 바뀐 상태에서 이 두 놈이 녹을 때니까 각각이 이제 동적 평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화학적 변화에 대한 평형도 있어야 되겠다.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보통 말하는 가역 반응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평형에 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화학 평형. 자, 반응식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써놓고 정반응이 N2O4가 NO2가 되는 거고 역반응은 NO2가 N2O4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실험을 한번 해볼게. 일정 그 부피를 가지고 있는 용기에다가 일정 부피를 가지고 있는 용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이제 N2O4를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집어넣냐면 이 용기가 이렇게 있어. 여기다가 N2O4를 집어넣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 이 N2O4하고 NO2는 색깔이 있는 기체거든. 그래서 N2O4는 뭐냐? 무색이에요. 무색. 색깔 없어요. 그 다음에 NO2가 뭐가 되냐면 갈색 됩니다. 갈색. 무색과 갈색이 있는 거죠. 근데 맨 처음 무슨 색깔이 있겠을까? 무색이죠. 무색. 색깔이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요. 시간이 지나. 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용기 하나 관찰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용기의 색깔을 보면 연한 갈색이다. 연한 갈색. 자, 그럼 연한 갈색을 띠고 있대요. 연한 갈색을 띠는데 연한 갈색을 띈다는 얘기는 NO2만 또는 N2O4만 있다는 얘기는 아닌 거지. 둘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N2O4도 있고 NO2도 있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말이야 연한 갈색이 더 이상 변하지 않아.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반응이 멈춘 것 같다는 얘기지. 알았지? 그래서 이제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겉보기는 정지래요. 하지만 정지라는 표현을 못 쓰는 거였죠. 뭐냐면 N2O4가 NO2가 되고 NO2가 N2O4가 되는 속도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로 봤을 때 정지하고 있으면 보이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N2O4가 NO2가 되는 속도를 정반응이라고 그래요. 정반응 속도. 그다음에는 역반응 속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최종 상태는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동일합니다. 뭐 속도란 얘기는 뭐 말 그대로 빠르기야. 그렇지? 얘가 되고 얘가 동일해. 자, 그래가지고 겉보기로는 정지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동적 평형. 근데 동적 평형인데 그 동적 평형이 이렇게 되거든. 영어로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그럼 이제 이게 화학 변화에 대한 얘기잖아. 이제 그러면 케미칼 다이나믹 이퀄리브리엄 말이 있을까 없을까? 그게 없어. 영어는 말이야. 형용사, 명사는 안 되지. 맞잖아. 형용사, 명사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케미칼 이퀄리브리엄을 줄여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화학 평형. 형용사, 명사 안 되는 건 알지? 형용사 앞에 뭐가 해야 돼? 형용사 앞에 뭐가 올 수? 부사가 올 수 있잖아. 그렇지? 핫, 섹시. 핫 섹시걸. 그래, 핫 섹시걸의 말이 없어. 핫걸이지. 그렇잖아. 야, 핫걸 아니 핫걸? 핫 섹시걸이 쓰다? 몰라. 보통은 형용사 잘 안 쓰잖아. Very beautiful girl. 베리가 부사 아니냐? 영어로 이제 오래다 나죠. 자, 아무튼 그렇게 알아두면 돼. 여기 이제 동적이라는 표현을 빼고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화학 평형. 자, 그러면 화학 평형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는 농도에 관한 얘기 볼게요. 농도. 이 농도는 물질의 농도지요. 몰농도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그 몰농도가 물리나 화학에서의 농도를 뜻해요. 퍼센트 농도 이런 걸 쓸 때도 있겠지만 아주 드물어. 알았어요? 자, 농도야. y축을 농도라고 잡고
X축을 시간으로 잡을게. 그럼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맨 처음에 뭐만 있었지? N2O4만 있었잖아. 그럼 N2O4가 제일 많이 있어야 될까? 여기 0이고, 그지? N2는. 그럼 이게 없어진다고 이렇게 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N2O4는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얘가 이제 빵이 되는 건 아니고 없어져. 그래서 대괄호를 하면 농도 뜻하는 거거든. N2O4. 자, N2O4가 사라질 때 뭐는 늘어나야 돼? NO2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자, NO2 늘어납니다. 자, NO2는 늘어나자. 슝. 이렇게 늘어나. 근데 보면 차이가 좀 있잖아. 줄어든 양하고 늘어난 양하고. 그치? 왜 그러냐면 그 개수 B가 1대2야. 개수 B. 그러니까 개수가 뭔지는 알지? 개수는 뭐냐면 얘가 하나 없어지면 얘가 두 개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일단 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시점. 좀 할까? 요 이후를 평형이라고 한다면 자, 평형이 될 때까지 반응한 양은 요만큼이 반응을 했어요. 근데 생성된 양은 이만큼 생성이 됐죠. 얘들이 항상 개수 B인 1대 2가 돼야 돼요. 차이가. 자, 이만큼은 없어진 양이고 이건 새로 생성된 양이잖아. 그제 그 위에 방식에서 N2O4의 개수가 1이고 NO2의 개수가 2가 되기 때문에 1대 2를 이루어요. 항상 반응할 때는. 자, 그러고 나서 평형이 됐을 때의 특징이 뭐냐면 이쪽이 평형이 됐을 때의 특징이지. 맞지? 그럼 두 물질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알겠어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다. 니들은 노트 없냐? 노트 근데? 노트 같은 거 안 키우냐? 안 키우냐? 어떤 노트? 노트를 좀 준비 좀 해주자. 남학생들. 노트를 줄래니까 아, 이면지 노트만 볼게. 서. 아, 나중에 제공해줄게. 아무거나 괜찮아.
일단 저거 끝내고 내가 노트 만들어줄게. 이건 도색 안 돼. 나중에 내가 도색 만들어줄게. 자, 다 됐어? 이거 내가 쭉 내가 지금 쓰라고 좀 써. 이건 뭐야? 그래. 나 좀 옮겨줘. 된다. 힘들어. 자, 이 부분 뭔지 알겠지? 자, 첫 번째 특징 뭐다? 일정하다. 반응물과 생성이 농도가 일정하다. 자, 두 번째까지 해주고 하고 좀 쉴 테니까 그때 내가 재본해줄게. 두 번째 뭐냐면은 이게 속도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시간. 그럼 아까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는 뭐 증발 똑같았잖아. 그지? 용해도 똑같았잖아. 그지? 그런데 얘는 좀 달라. 뭐냐면은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있으면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는 이 물질의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각해봐. 얘가 많으면 빠를 거고 얘가 많으면 또 역반응이 빠르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속도가 정반응 속도만 있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정반응 속도가. 이렇게. 알았죠? 그럼 이게 이제 정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는 맨 처음에 얘가 없잖아. NO2가. NO2가 없으니까 여기는 0으로 시작하겠지. 그지? 0으로 시작하다가 NO2가 생성되면 이렇게 빨라져. 그러니까 NO2는 이제 NO2에 의해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역반응 속도.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여기가 뭐가 되냐면 평형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평형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정반응하고 역반응 속도는 어떻다? 같다. 이건 위에서 이제 평형의 개념 해석을 본 것처럼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두 가지의 특징이야. 평형의 특징. 자, 반응물과 생성물도 일정하다. 그 다음에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동일하다. 알겠어요?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야.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내용은 이게 평형인데 화학자들이 이 평형에서 뭔가 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겠지. 그잖아. 이 평형이라는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대부분의 반응들이 가역 반응이며 가역에는 무조건 평형이라는 상태가 있는데 이 평형 상태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갖다 여러 실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실험을 했을 텐데 그 여러 실험을 통해서 발견한 법칙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좀 쉬었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짬 처리라고? 야, 설마 너 짬 처리 했으면 자유는 좋은 거 연수장 쓰는 거
좀 적어라 적어. 써주는
자, 그러면 제가 법칙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같은 반응이야. N2O4가 이제 NO2가 되는 반응에서 처음에 양을 갖다 달리해가면서 평형 상태의 농도를 측정해봤어. 그래서 평형 농도. 실험을 이제 3번을 해본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실험. 그랬더니만 첫 번째에서는 1몰 농도에서 11이 나왔대. 두 놈의 값이. 자, 두 번째 실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4몰 농도, 2몰 농도가 측정이 됐네. 평형에서. 세 번째 실험은 9몰 농도하고 3몰 농도가 이제 측정이 되는 거야. 전부 다르죠. 1, 4, 4, 2, 9, 3. 그래서 이 평형 농도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한 반응에 대한 얘기니까. 한 반응에서 이 평형 농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제 이 농도 값을 더하기도 해보고 빼보기도 해보고 막 이런 거야. 그러다가 이제 곱하고 나눠 봤어요. 뭐 N2O4의 농도 분의 NO2의 농도의 제곱을 구해봅니다. 알겠지? 제곱을 구해보니까 요거 1이 나오고요. 얘도 1이 되고 얘도 1이 나오더래요. 전부 다 1111이 나오는 거지. 알겠지? 알았죠?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반응에 대해서 이 값은 평형 농도를 대입하니까 항상 같은 거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상수라고 하게 돼. 상수. 이걸 발견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 상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평형상수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평형상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의 비를 의미한다는 뜻으로 평형상수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나타내줘요. 그래서 일반화해서 얘기해 보면 자, A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고 자 각각 반응물입니다. A, B는 가역 반응이고요. 자 그래서 C하고 D는 생성물이고요. 자 그럼 이와 같은 가역 반응에서 평형 상태의 농도 K죠. K라 그래요. K. 평형 상태 농도의 B를. 그래서 이 이름이 이 평형 상수예요. 자, 그럼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 분해. 그럼 A가 있을 것이고 B가 반응물이고 그러면 얘들은 반응물의 농도를 곱해준 값이죠. 그 다음에 C하고 D 생성물의 농도를 곱해준 값이 이제 거기다가 각각 개수 있죠. 개수를 차수로 올리세요. A의 A승, B의 B승, C의 C승, D의 D승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농도는 어떤 상태의 농도를 대입하는 거라고? 평형 상태의 농도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평형 상수라고 해요. 자, 평형 상수 뭐 안 나와 화학원에서는 학투의 내용이야. 근데 이제 평형 상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는 알아야 돼. 뒤에서 이제 우리가 평형 상수가 주어지는 게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알았죠? 이게 평형 상수예요. 반응물분의 생성물. 자, 그러면 이 평형 상수가 뭐냐는 얘기지?
말 그대로 상수예요. 상수. 숫자 1 아니면 2 아니면 아니면 뭐 0.1이든가 아니면 뭐 10의 마이너스 5승이든가 10의 뭐 6승이든가 이런 식으로 돼. 알겠어? 이게 표형상수야. 근데 이 표형상수는 반응에 대해서 결정되어 있는 값이야. 뭐가 변하지 않는 한 온도가 변하지 않는 한.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만 변하는 반응이에요. 온도에 따라서만 변함. 그러면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한 반응에 대한 표형상수는 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알았어요? 뭐 1번 반응이 10이라면 2번 반응은 10분의 1이고 3번 반응은 뭐 100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값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를 볼게요. 두 번째는 K의 크기예요. 자, K가 크다 작다가 왜냐면 숫자잖아. 자, 1보다 100이 큰 거지. 그지? 자, 0.1이 0.01보다 큰 거지. 그지? 그렇듯이 비율이기 때문에 얘는 1보다 큰 게 있고 1보다 작은 게 있을 거야. 1을 기준으로. 그러면 K가 1보다 크다. K가 1보다 크대. 그럼 이런 거지. 얘가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야.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분자가 더 많다는 뜻 아니야? 분모보다는.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평형에서 생성물이 많은 평형에 도달한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평형의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평형이라는 상태는 얘네들이 다 존재해요. 이 하나라도 0이 되면 평형이 아니야. 알았어? 자, 그래서 이제 반응이 겉보기로는 이제 반응이 끝났어. 겉보기로는 반응이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얘가 많고 얘가 적은 상태의 평형에 도달한 거야. 알았어? 자, 그렇다면 K가 1보다 큰 반응은 얘는 생성물이 많은 평형에 도달할 수 있는 반응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생성물이 많은 평형이라는 얘기는 여기다 얘를 갖다 놓으면 얘는 요거밖에 안 남고 이만큼 된다는 얘기죠. 어느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야? 정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응이야. 그래서 K가 1보다 클 때 얘는 정반응이 우세하구나.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편리한 그런 숫자죠. 알았지? 100이다, 1000이다, 아니면 10에 20승이다, 10에 30승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 굉장히 큰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뭐 10에 20승, 30승은 거의 다 생성물이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비가역 반응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반응은 다 평형상수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중에서 K가 굉장히 큰 애들, 이런 애들만 굳이 따져서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엔 K가 1보다 작을 때. 자, K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가 많고 얘는 적다는 뜻이죠. 그지? 그러니까 분모는 많은데 분자는 적으면 어떻게 될까? 1보다 작아질 거 아니야. 비율이니까. 그지? 그러면 분모에 있는 A, B가 반응물이거든. 그러니까 평에 도달하면 얘가 많고 얘가 조금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반응물이 많은 평형. 도달해. 그럼 반응물이 많다는 얘기는 얘를 갖다 놓으면 조금밖에 진행을 안 한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정반응이 우세하지 않은 거지.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 얘를 갖다 두면 어떻게 돼야 돼? 슝 가서 얘가 생기고 얘는 조금 남아있어. 그러니까 결국 역반응이 우세한 반응이에요. 정반응이 아닌 역반응이 우세하다. 그래서 K가 1보다 작은 그런 값을 보고 나서 이 반응은 역반응이 우세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이 가능한 거예요. 좀 편리한 숫자죠. 숫자 딱 보고 얘는 정반응으로 갈지 역반응으로 갈지 판단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평형상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평형상수는 가역 반응에서 발견한 법칙이야, 화학자들이. 알았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학투에 나와요. 화학투에 이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화학 1은
의미만 알고 있어요. 알았지? 물론 이 중에는 뭐 전 선생님 전 서울대 갈래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나요? 꿈을 크게 가지라 그랬지 내가. 자, 서울대 갈래요? 이런 사람들은 투 과목 중에 뭐 화투나 생투, 뭐 아니면 물투, 지투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야 돼. 일단 뭐 비율적으로는 서울대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잘 많이 하는 게 생물인데 생물 너무 양이 많아. 양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화투가 나아요. 근데 이제 그 내신엔 화투가 있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직업 선택인가 뭐 직업 선택 과목인가 그런 거 있잖아. 그제 학생부에 들어가는 거. 근데 절대 평가야. A, B, C로 하는데 내년에 이제 고3 올라가게 되면 화학원은 수능 대비해야 되고 화학투는 내신 대비해야 되고 알았지? 문제 다 가르쳐주고 내는데도 A를 못 받아. 못 받아. 이거 뭐야? 대체. 문제 다 가르쳐줘요. 선생님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A를 못 받아.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자, 수시할 때는 뭐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평형상수에 관한 얘기고요. 평형상수는 선생님이 이제 추가적으로 알려드린 거고 화학평형은 여기 있는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상평하고 용해평에 관한 개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 설명한 거고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되게 쉬운 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풀면 20분 안에 풀 수 있어. 알았지? 아직 뭐 주관식은 풀 필요 없고요. 객관식만 푸세요. 다 내일. 그래서 모르는 것 질문하도록 하십시오. 자, 넘어갑시다. 자, 그럼 우리가 가역 반응과 그다음에 가역 반응에서의 평형을 배웠어요. 평형. 그럼 그게 이제 어디에 관여되어 있는가 좀 예를 갖다 배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 첫 번째 나오는 산연기에서의 첫 번째인 자동 이온화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볼 텐데요. 자, 이건 물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흔히 물을 용매라 그러지. 이 물은 어떠한 현상이 있냐면 이 물은 가만히 내버려 둬도 지네들끼리 충돌해가지고 한쪽 물에서 한쪽 물로 이렇게 H 플러스가 이동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 H 플러스를 받은 애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됩니다. 그 다음에 H 플러스 잃은 애는 수산화 이온이 되는 거지. 역반으로 진행도 해요. 하이드로늄 이온에서 수산화 이온 쪽으로 뭐가 하냐면 H 플러스 받죠. 자, 그래서 또 물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물은 지네들끼리 충돌하면서 이온화를 한다 그래서 이걸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해요. 오토매틱이라 이거지. 자동 이온화. 그래서 이 하이드로늄 이온을 다른 말로는 수소 이온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제 쓸 때 이 자동 이온화 반응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도 써요. H2가 있어. 똑같은 반응이야.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런 식으로 이온화를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를 쓸 때 반응 실수도 어떻게 썼냐면 화살표를 이렇게 썼죠. 여기 썼죠. 그제? 그러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평형을 생각해야 돼요. 자, 평형을 생각한다는 얘기는 뭘 뜻해? 평형 상수를 의미하는 거야. 그렇지?
이런 반응이에요. 자, 폐형상수 모분의 뭐라 그랬지? 반응분의 생성물. 반응물분의 생성물이야. 그러니까 이제 K를 쓰고 반응물이 두 가지죠. H2와 H2. 같은 물질이기 때문에 H2O 곱하기 H2O면은 H2의 제곱. 생성물은 H3O 플러스의 농도에다가 OH 마이너스의 농도 이렇게 곱으로 나타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상태를 보면은 여기는 액체고요. 나머지는 여기 수용액이죠. 상태가 달라요. 근데 이제 평형상수식에다 대입할 때 액체나 고체는 그 양이 수용액이나 기체보다는 워낙에 많기 때문에 얘들은 상수 취급해줘. 그러니까 1 대입해, 1. 이건 약속이니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H2는 액체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그냥. 이러면 남는 게 뭐뭐 남냐면 얘만 남아요. 얘들의 곱. H3O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의 곱만 남는다. 알았어? 그럼 이게 몇 승이 되냐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수를 워터의 약자인 W를 써가지고 KW라 하게 되고요. 이 KW는 물의 이온곡 상수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물이 이온화할 때 상수라고 해서 이온화 상수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래 봐야 근데 이건 뭐의 일종이야? 이 평형상수지. 평형상수. 그러니까 평형상수니까 평형상수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 첫 번째, 온도가 달라지면 변하기 때문에 온도는 25도씨에서 10의 14승입니다. 두 번째, 이게 1보다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굉장히 적죠. 0.00000000001이니까. 맞지? 그러면 정반응 우세, 역반응 우세. 역반응 우세하고 정반응이 못 가는 거죠. 알았어? 근데 전혀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은 정반응을 진행해서 얘네 두 개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역반응은 잘 일어나지? 역반응이 못 가.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중화 반응. 알았지? 역반응은 되게 잘 일어나. 그게 바로 중화 반응. 그래서 중화 반응은 무슨 반응이라고 우리가 배웠어? 비가역 반응을 배웠잖아. 굉장히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KW는 온도가 변하면 변해요. 그 얘기는 온도가 올라가면 KW는 커집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커진다. 두 번째. 자, 흔히 이제 맹물, 증류수 있잖아. 증류수를 중성이라고 그러거든, 중성. 중성 어떤 애들이 중성이냐면 얘하고 얘가 1대1로 나올 때가 중성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25도씨에서 얘의 농도와 얘의 농도가 서로 같다는 뜻이죠. 그럼 같은 애들의 곱이니까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제곱근을 씌우면 어떻게 돼? 10의 7승. 그래가지고 중성일 때는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 농도가 같을 때가 중성인데 이 값은 몇 승이다? 10의 7승 몰 농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25도씨에서. 그럼 온도가 달라지면 자, 이 물을 끓여. 자, 순수한 증류수를 끓여. 그러더라도 맹물이지. 끓여야 맹물이지. 맹물 끓여야 맹물이지. 맹물 끓이면 곰탕 되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맹물 끓이면 맹물이야. 따라서 얘하고 얘 농도는 서로 같지만 자, 얘가 커진다 그랬죠?
네, 커지네. 그럼 얘네들도 커져야 돼, 안 커져야 돼? 커져야지.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보다 크게 돼. 온도는 뭐 예를 들어 35도씨. 그러니까 25도씨에서만 같은 거고, 25도씨고 35도씨가 같은 건데 그 값만 좀 달라져요. 알았지? 자, 그래서 이런 게 이용곱 상수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맹물이야. 맹물을 중성이라고 한다면 다른 애들은 액성을 가지고 있겠지. 맹물이 아니라면. 중성일 수도 있고, 그지? 아니라면 액성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그 액성에 따라 산성, 염기성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 산성, 염기성을 바꾸는 물질이 산하고 염기야. 산성 또는 염기성을 바꾸는 물질이 산하고 염기라고. 그래서 이 산하고 염기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를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죠? 이거 이제 2학기 과정이네. 산연기 아직 시험 안 봤지? 자, 통합각에 나온 내용도 제가 언급해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엔 거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네.